격투기를 하라니 케이지 안에서 철권을 하는 미친 파이터. 시합 자체가 곧 하이라이트인 프리스타일 파이터. UFC를 제외한 전세계 모든 현역들 중 가장 유명한 선수이자 벨라토르의 흥행을 책임지는 슈퍼스타. 플라잉 니킥으로 2개 골을 함몰시키고 돌개차기로 역대급 KO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죠. 마이클 베놈 페이지, 일명 MVP가 드디어 UFC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최정상에서 활약했으나 명성에 비해 약체만 만났다는 평가가 꼬리표처럼 뒤따랐고, 과연 UFC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났지만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버리면서 UFC 파이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기념비적인 UFC 299에 등장하여 동작 하나하나마다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으니 과연 마이클 페이지의 화려한 격투 스타일이 세계 최강자들만 모인다는 UFC에서도 먹혔을지, 그동안 약한 선수들만 골라서 양악해왔다는 누명을 벗는데 성공했을지. 오늘은 얼마 전에 열린 마이클 베놈 페이지의 UFC 데뷔전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차도로입니다. 마이클 페이지는 무술 집안에서 태어나 격투기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물론 삼촌과 이모 등 여러 가족들이 쿵푸를 비롯한 동양 무술을 수련했으며 페이지 역시 3살 때부터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5살 때부터 킥복싱 시합에 출전한 페이지는 다른 길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고, 8살에는 국제대회, 12살에는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페이지가 지금의 특이한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킥복싱이 아닌 프리스타일 킥복싱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무대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페이지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프리스타일 킥복싱은 스포츠 가라데와 흡사하며 로우킥과 무릎, 팔꿈치 공격이 금지되고 태권도처럼 점수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파이팅 스타일에 대해 핸즈다운 킥복싱이라 칭한 페이지는 주먹은 가라데, 발차기는 태권도, 거리를 좁히는 기술은 쿵푸에서 따왔다고 밝혔으며 이소룡을 보며 다양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부터 20대 중반까지 킥복싱 선수로서 눈부신 성공을 이룩하고 이후 영국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으나 MMA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한 페이지. 그는 입식 선수로 활약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그래플링을 수련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무에타이를 배운다거나 클린치 레슬링과 하위 포지션 주짓수에 집중하는 등 자신의 스타일에 필요한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MMA 프로 무대에 뛰어든 페이지는 앤더슨 실바도 울고 갈 기상천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도발이 아닌 리듬의 쉼치의 실력차를 만끽하던 그는 마크 헌트의 워크오프 KO에 버금가는 쿨한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MMA판에 색다른 천재가 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화려한 침공이 시작됩니다. 양발이 옆을 보고 있는 가라데 스탠스에서 전광석화로 나오는 카운터와 키 191cm에 리치 201cm라는 웰터급 내 사기에 가까운 신체 조건, 거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칙 공격과 탄탄한 그라운드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제2의 앤더슨 실바라는 평가를 듣게 되죠. 또한 스스로를 쇼맨으로 여긴다는 페이지는 단순히 이기는 시합을 넘어 관중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그렇게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동작들을 쏟아내며 3연속 1라운드 피니시를 거둔 페이지. 그는 2013년 벨라토르에 입성하고 첫 경기를 10초 만에 마무리 짓습니다. 당시 25살로 신체 능력이 절정에 달하였던 페이지는 모든 시합이 미스매치로 보일 만큼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는데요. 시선을 심판에게 고정한 채 피한다거나 끝낼 수 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등 과거 한 체급 위의 선수들을 때려잡았던 앤더슨 실바의 전성기와 동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UFC와 비교하면 상대들의 평균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진짜 실력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던 페이지. 이제는 보다 강한 선수와 싸워야 될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타이틀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위치에 맞지 않는 상대들만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잠시나마 프로복싱 시합을 치르게 되면서 20대 시절을 타이틀전 한 번 없이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물론 기량 하락이나 신체 능력 저하는 찾아볼 순 없었지만 최고 전성기 때 빅매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절하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웰터급 최상위권 선수들만 참가하는 벨라토르 그랑프리에 도전하게 된 페이지. 첫 번째 상대는 활약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폴 데일리. 물론 전성기를 지나긴 했으나 페이지 커리어 사상 최강의 상대로서 드디어 제대로 된 시험 무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라운드를 꽉 채운 승부 끝에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내는데요. 몇 차례 테이크다운을 당하면서 위기에 몰렸지만 스탠딩에서는 언제나 보여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14승 무패 12피니시의 전적으로 토너먼트 준결승에 안착한 페이지. 다음 상대는 얼마 전까지 챔피언이었던 더글라스 리마. 타격과 주짓수가 뛰어난 신중한 파이터로 로리 맥도날드와 더불어 만날 수 있는 가장 강한 상대입니다. 그야말로 페이지의 진면목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허무하게 끝을 맺고 마는데요. 카프킥에 넘어진 순간 일격을 허용하면서 7년간의 무패 행진이 마감됩니다. 시그니처 무브인 쇼토간 가레데식에 튀어나가는 펀치를 시도했으나 옆을 보는 가레데 스탠스의 약점인 카프킥에 끊겨버렸고 거리를 두고 테크니컬 스탠드업을 해야 했지만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던 페이지. 이 패배로 그동안 쌓아온 천재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평소 페이지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플라잉 니킥 KO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하는데요. 이후 5연승을 질주하며 슈퍼스타로서의 여전한 가치를 입증한 그는 더글라스 리마와의 2차전을 승리하면서 웰터급 잠정 타이틀전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5월 NCAA 디비전 1 레슬링 올 아메리칸 출신인 로건 스톨리를 만나게 된 페이지. 어느덧 그의 나이는 35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에서 초반부터 어려운 흐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레슬링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던 페이지. 극단적인 저공 태클로 응수하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마는데요. 카운터 니킥으로 반전을 꽤 해보지만 모든 라운드마다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던 페이지는 결국 반전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레슬러를 상대로 예상보다 커다란 격차를 드러내며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페이지. 남은 커리어도 자연스럽게 저물어갈 것 같던 시점에서 그는 최근 전성기를 지난 MMA 파이터들의 두 번째 무대로 떠오르고 있는 베어너클 FC로 향합니다. 그리고 UFC 출신의 마이크 페리와 싸우게 된 페이지는 연장전까지 흘러가는 대혈전을 치르지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고 마는데요. 승패를 떠나 맨손 복싱의 경우 한 경기만 뛰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페이지의 기량 저하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야마우치와의 시합을 끝으로 벨라토르를 떠나게 된 페이지. 자유계약 신분이 된 그는 PFL에서 페이스오프로 관심을 모으지만 놀랍게도 2023년 12월 PFL이 아닌 UFC와 깜짝 계약을 발표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신체 능력이 저하됐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갑자기 UFC에 도전하는 것은 좀 더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항상 UFC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커리어에 신경 쓰기보단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듯한 쿨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3월 UFC 299 메인카드에서 케빈 홀랜드와 맞붙게 된 페이지. 참고로 케빈 홀랜드는 쿵푸 베이스 파이터이며 경기 도중 상대에게 말을 걸거나 장난을 치는 파이터로 유명하죠. 그래서 페이지와 여러모로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 두 선수의 경기는 그만큼 수많은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케빈 홀랜드는 UFC 웰터급 탑 15위에 들어가는 랭커인 만큼 과연 마이클 페이지가 UFC 랭커를 상대로도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도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시작한 경기에 들어서자 페이지가 중앙을 선점하고 레프트 훅을 비껴내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주짓수는 강하지만 공격 레슬링이 부족한 홀랜드인 만큼 테이크다운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서 편하게 흐름을 잡는데요. 지금껏 원거리 공방을 즐기던 홀랜드조차 노골적으로 접근전을 시도하고 클린치 레슬링에 집중했던 내공이 빛을 발합니다. 뒷발을 밀어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기습 엘보우와 태권도 스텝에서 죽창처럼 찌르는 잽,
거기에 뒤를 잡는 주지수적인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요리하는 페이지. 스티븐 톰슨이나 로버트 휘테커가 그렇듯이 높은 중심에서 현란한 발차기를 구사하고 정신없이 스탠스를 바꿔주며 거리 싸움을 일방적으로 압도합니다. 데미지가 누적될수록 멈출 방도가 없어지는 홀랜드. 리마와의 1차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라이트 훅이 손목에 걸려버리고 카운터 잡이가 가장 좋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모든 공방마다 이득을 가져갑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중앙을 빼앗기면 답이 없다는 판단하에 보다 빠른 템포로 대항하는 홀랜드. 계속해서 클린치 전략이 실패하는 가운데 정직한 전진이 카운터로 돌아오고 분위기가 넘어가자 변칙 공격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안일한 시도가 테이크다운으로 연결되면서 백초크를 잡히기 직전까지 몰리고 마는데요. 가까스로 마주보며 막아내지만 팔꿈치 파운딩이 이어지고 잃었던 점수를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쏟아지는 파운딩을 견뎌내며 베이스 잡고 스탠딩으로 회복하는 페이지. 아예 맞을 각오로 들어가는 홀랜드. 어떻게든 거리를 뚫게 타는 터프한 전략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그동안 어떤 상황에도 수다를 쉬지 않던 홀랜드이지만 말을 섞을 여유조차 없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페이지의 일방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3라운드. 가드를 바짝 올리고 접근해보지만 완벽하게 읽어내는 페이지. 투스텝 오버핸드. 와, 모션으로 템포를 속이는 깔끔한 동작. 어느덧 홀랜드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만끽하는 페이지. 카운터 부담 없이 여유롭게 들어가고 모든 공격마다 페인트를 깔아줌으로써 반응이 늦도록 만듭니다. 아직 자신을 모르는 UFC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끔 기상천외한 동작을 선보이는 페이지. 라운드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가운데 던지는 족족 클린 히트로 들어가고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지만 스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승기를 굳혀가는 페이지. 답답한 마음에 도발을 시전해보지만 조금도 말려들지 않는데요. 마지막까지 단발을 던진 끝에 모든 라운드가 마감되면서 페이지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36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5살이 적은 랭킹 13위를 잡아내면서 UF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장식한 페이지. 그는 인터뷰에서 몸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홀랜드와의 상당한 실력차를 체감했고 리온 에드워즈와 타이틀전을 치르거나 샤브칸 라흐모노프와 싸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벨라토로에서 넘어온 마이클 챈들러가 명승부 제조기로 등극하거나 WSOF를 점령했던 말른 모라이스가 상위권 경쟁력을 보여줬듯이 마이클 페이지 역시 타단체 슈퍼스타다운 굵직한 샵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사이즈가 비슷한 이안 게리나 가라데 스타일인 스티븐 톰슨을 만난다면 오직 마이클 페이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색 명승부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이클 페이지가 UFC에서 멋진 명승부를 만들어내길 바라며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